비욘디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 외로워요.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단독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저만의 타임입니다. 가히 타임.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영하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독감 유행이잖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안전사고로 인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재 사고 시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화재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사실 안전교육을 받긴 받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 가장 먼저 수건이나 옷으로 입을 막아야 된대요. 유독가스 때문에 입을 막고 최대한 몸을 낮춘 다음에 만약에 지금 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불이 났다면 문을 찾아서 나간 다음에 문을 꼭 닫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이 잘 타오른대요. 그런데 이게 문을 닫거나 우리가 불 나면 이불을 덮어놓고 산소를 없애잖아요. 그 이유가 산소가 없으면 더 이상 탈 게 없기 때문에 불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에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꼭 내가 나가면 이 방 문을 닫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1차로는 입과 코를 옷이나 어쨌든 수건이나 뭘로 가리고 몸을 최대한 낮추고 기어가지고 문을 나가서 문을 닫고 계단으로 간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멀티탭 같은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버튼에 이게 오픈 키고 끄고를 다 개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멀티탭을 사용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게 다 멀티탭 다 꽂아져 있는데 이게 전기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된다 하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 좀 안전성이 높은 멀티탭을 사용하는 게 좋고, 이렇게 보통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장인뿐만 아니라, 이거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 킥보드, 자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 현관문 앞에서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만약에 불이 나버리면 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기를 충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현관문 앞에가 아니고 내가 도망갈 수 있게끔 좀 베란다나 좀 멀리에다가 충전을 해야지만 나중에 불이 나왔을 때 내가 비상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기하긴 했어요.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소화기 사용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최근에 안전교육 받았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 빼는지, 안전핀을 어떻게 쏘는지 이런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자리에서 불이 났는데 왼쪽에 문이 있고 이쪽이 오른쪽이 벽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불이 났어.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만약에 여기 오른쪽 중에 소화기가 있으면 이 벽을 등지고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쪽으로 불이 간대요. 그럼 내가 피할 공간이 없는 거야. 비상구 이런 문 앞쪽에다가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라도 이 문 쪽에서 문을 등지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문 쪽에는 불이 안 오니까 내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듣고 되게 신기했어요. 괜히 이렇게 우리 문 앞에 소화기가 배치된 게 아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있대요. 이게 만들어진 날부터 10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날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제가 사실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이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열면 이게 안 빠져요. 근데 아래만 잡고 이걸 빼면 이게 안전핀이 빠져요. 그 다음에 이 소화기 이 머리를 잡고 이렇게 쓱 쏘는 거죠. 근데 이게 쏠 때 만약에 여기가 불이 난다. 이쪽 왼쪽이 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문을 등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문을 등지고. 그래야지 연기가 오른쪽 벽 쪽으로 가니까 쏜 다음에 나는 여기 비상구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효과적인 화재 신고 방법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불이 났다 했을 때 신고 전화를 하잖아요. 보통 119에 우린 전화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소가 어디고 몇 층이고 사람들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진짜 불이 나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긴 하겠지만 소방관분이 그래서 질문을 더 많이 하신대요.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높은 위치면 사다리차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불이 얼마큼 났는지 그래서 진짜 그 소화기나 이런 것들 어떤 정도의 그 불의 크기인지 알아야 되고 또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파악을 위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끊어버리면 소방관분이 또 전화하신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다 필요한 정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소방관분이 물어보시는 거에 열심히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 가는 곳이거나 혼자 대피할 수 없다면? 진짜 저 그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있던 곳에서 불이 나겠지라고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진짜 만약에 제가 모르는 처음 가는 공간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시각장애인 화재재난대응 안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시각장애인 화재재난대응 안내서에서는 화재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의 각 과정에서 시각장애인과 지원자의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원자는 이용시설의 직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사 등이며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재 시 대피하는 방법 그리고 대비하는 방법 등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안전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재 사고 시 안전하게 대피합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무슨 냄새지?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있네? 빨리 불을 꺼야 돼. 안전핀 뽑고. 자! 다행이다. 불이 꺼졌어. 이게 무슨 냄새지?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있네? 자, 불을 꺼야지. 문을 등지고, 안전핀을 뽑고. 자, 불을 끄자. 안 꺼져. 몸을 먼저 숙이고. 자, 얼른 가야 돼. 가인이 집에 가셔야죠. 이게 무슨 일이야? 불이잖아. 어떻게 빨리 대피합시다, 가인이. 그 전에 앞서 손으로 코를 막고 몸을 숙이고 우리 안전하게 대피합시다. 빨리 가야 돼요. 조심하세요. 내리막계단 계단 조심하세요. 천천히. 빨리 연기가 따라와요. 빨리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자. 불이야.